자, 안녕하세요. 하남고 고1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가 이번 주 수업 시간에 시간이 다 없어서 정지용의 향수란 시를 수업을 못 해줬어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유튜브로라도 또 여러분들도 여러와 같은 나를 또 유튜버로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도연아 듣고 있니?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가지고 구독자 이벤트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소리 집어치우고 시 바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 되게 유명한 시고 어렵지 않은 시야. 그리고 이거 아마 너네 부모님 세대 정도?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정도면은 100% 다 알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 정지용의 향수라고 하는 그 노래가 진짜 이 향수라고 하는 노래를 그 이동원 씨가 만든 듀엣곡인데 이 가요로 불러가지고 히트를 쳤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어머님들 아버지들이 이 노래를 다 알아요. 그 어떻게 시작해? 내가 이 앞에 피아노도 있으니까 피아노 치면서 불러줄게.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뭐 이런 노래야. 그래서 이게 다 들어봐. 한번 멜론이나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해서 들어보면 되게 좋을 거야. 자, 어쨌든 간에 한번 본격적으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뭐야? 향수지. 이거 뜻 퍼퓸이니? 그 향수 아니야. 뭐 고향향 그리울 수. 무슨 뜻이니? 바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뜻하는 것이 향수가 되겠어. 오케이? 자, 1년 보자. 넓은 벌. 이 벌은 벌판이거든. 넓은 벌판 동쪽 끝으로래. 자, 벌써 여기 무슨 심상 나오니? 당연히 시각적 심상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심상으로부터 환기되는 이미지는 무슨 한복판, 도시 한복판이나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모습이야? 아니지. 뭐 어떤 평화로운 시골이나 농촌의 모습을 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지. 자, 넓은 벌판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를 지줄대는, 니네 조잘되는, 뭐 제잘되는 이런 단어 들어봤지? 뭐 이야기를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이야기하는이란 뜻이야. 그러면 벌써 옛 이야기 지줄대는, 근데 무엇이 지줄된대? 실개천이지. 그러면 실개천이 옛 이야기를 짓거린다는 것 자체가 무슨 법? 일단 여기서 의인법이 쓰였다는 거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 아주 폭이 작은 그 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자, 그러면 지금 보면 무슨 그림이 떠오르냐면 이 풍경화가 이렇게 있을 때 넓은 벌판이 이렇게 있고, 벌판이니까 초록색이겠지. 이렇게 벌판이 있고 동쪽 끝으로 동쪽은 이쪽이니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를 막 조절되는 실개천이 막 휘돌아가지고 막 그 이제 강이 가는 거야. 이 그림이 떠오르지.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짚고 넘어갈게.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이거를 과연 여러분들 생각해봐. 지금 멈춰놓고 생각해봐. 공감각적 심상으로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간대. 있을까 없을까? 자, 답은 약간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 왜냐하면 일단 옛 이야기 지줄대는 무엇이냐면 당연히 청각적 심상이 되겠지. 청각적 심상. 그리고 휘돌아 나가고는 시각적 심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청각적 심상과 시각적 심상이 동시에 쓰였으니까 공감각이다. 이렇게 씨부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너네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가르치면 당연히 공감각으로 알아야 되지. 그러나 사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왜냐하면 공감각이라는 거의 정의 자체가 단순히 두 개의 감각이 동시에 쓰이는 것뿐 아니라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자, 여기서 하나 개념. 감각의 전이라고 그랬지. 전이라는 건 어떤 이동해서 옮겨붙는다는 뜻이거든. 무슨 말이냐면 공감각적 심상의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푸른 종소리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종소리는 뭐야? 바로 청각적 심상이고 푸르는 시각적 심상이 될 거니까 이건 당연히 공감각적 심상이 맞는데 중요한 점은 감각의 전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종소리는 들리지. 근데 이 푸른이 보이니?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이게 바로 전이라는 거야. 뭐 하나의 감각을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지각되지 않는 다른 감각으로 옮기고 있는 거. 이게 우리가 보통 공감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부분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자, 첫째로 이 부분이 만약에 공감각적 심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전이가 안 일어난다고 보는 거면, 자, 이 실개천이 만약에 흘러가는 소리도 나고 그 다음에 휘돌아 나가는 시각도 보여. 그러니까 소리랑 시각이 내가 동시에 지각할 수 있으면 이건 그냥 소리를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건 그냥 시각을 얘기한 거잖아. 그럼 어떤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공감각적이라고 안 보는 의견도 있어. 그러나 만약에 전이가 공감각이라고 보더라도 이 실개천이 지금 보면 이 풍경 자체가 넓은 벌 동쪽 끝이니까 어때? 뭔가 멀리 보고 있는 풍경이지. 그래서 만약에 이 실개천이 이렇게 흐르는 모습만 보이고 이 관찰자가 소리가 안 들린다. 만약에 실개천 소리를 듣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전이가 일어나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왜? 실개천이 휘돌아 나간다는 시각만 보이고 소리는 안 들리는데 그 시각을 보고 옛 이야기를 지줄대는 청각으로 전이시켰다고 보면 이거는 공감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이 부분 조금 어려운가? 어쨌든 그래서 공감각 쪽의 원래 정석적인 정의는 뭐냐면 이 두 개의 감각이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소리는 들리는데 하나의 감각은 푸르게 보이는 게 아니라 마치 소리를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전이시켰다는 게 공감각에서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화자가 실개천의 소리를 듣고 있느냐 아니면 보기만 하고 이거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공감각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볼 수가 있어. 어쨌든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공감각이라는 거 알아두길 바랍니다.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좀 궁금하네. 자, 그 다음 얼룩배기 황소가래. 얼룩배기 황소. 얼룩 무늬가 있는 황소라 그러지. 그럼 이건 당연히 도시에서, 니네 도시 한복판에서 광화문 가면 얼룩배기 황소 있니 없니? 없지. 당연히 농촌적이고 또는 또 뭐라고 해? 향토적인 시어. 옛날 시골 모습을 드러내는 시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 황소가 해설피는 해질녘이라는 뜻이야. 해질녘에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자, 이 소의 울음소리를 금빛 게으른 울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누가 와도 당연히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 왜? 울음을 우는 곳인데 그 울음은 무슨 심상? 바로 청각적 심상이 되는 것인데 금빛 울음이래. 금빛 울음. 금빛은 뭐야? 시각적 심상이지. 청각의 시각화. 청각을 시각으로 전이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건 누가 와도 공감각적 심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야. 자, 지금 1년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고향의 정경, 고향의 경치에 대해서 묘사해 주는 곳이야. 고향은 넓은 벌판 동쪽 끝으로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황소가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이래.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고향의 정경이 뭐야? 일단 근경이니 원경이니 이 단어 정도는 알지. 근은 가까울 근자고 원은 멀 원자지. 이 장면을 지금 가까이서 보고 있는 것 같니? 멀리서 보고 있는 것 같니? 고향의 모습을 원경, 먼 경치에서 정해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어떤 심리 묘사는 있니 없니? 없다. 그래서 정지용 특유의 이미지가 역시 강조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그곳이 차마 꾸맨들이 진리야. 여기 일단 서리법 하나 쓰였지. 서리법. 근데 이 시의 특징이 뭐냐면 봐라. 그곳이 차마 꾸맨들이 진리야. 그 다음 그곳이 차마 꾸맨들이 진리야. 그 다음 그곳이 차마 꾸맨들이 진리야. 그곳이 차마 꾸맨들이 진리야. 그곳이 차마 꾸맨들이 진리야. 지금 어때? 매 연이 끝날 때마다 반복적인 게 있어. 자, 여러분들 시에서는 이런 규칙적으로 오는 반복적인 요소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후렴구라고 해. 후렴구.
영어로는 코러스라고 하는데 후렴구. 자, 그러면 이 시에서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라고 하는 후렴구를 반복적으로 제시한 효과가 뭐가 되겠니? 이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되게 중요한 얘기야. 이 시에서 후렴구의 효과는 적어놔야 돼. 되게 중요해. 자, 첫째는 뭐냐면 당연히 모든 후렴구의 효과는 무엇? 시의 안정감과 다음에 통일성과 또 무엇? 운율감, 리듬감을 형성해 준다고 하는 것이야. 이거 공감할 수 있겠지? 인정하시죠, 형님들? 그 다음 두 번째, 이 후렴구의 효과는 뭐야? 바로 내용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형식적인 거였고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돼? 냉용적으로는 무엇? 고향에 대한 그리움. 바로 그곳이 꿈의 선들 이칠까? 이러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반복되는 후렴구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1년은 마치고 2연 가보자. 2연, 질화로에 재가 식어가면. 니네 질그릇이라고 들어봤지? 질토라고 하는 흙으로 빚은 이제 화로인데 여기에 이제 불을 담아두는 거야. 근데 재가 식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밤에 춥지. 그러면 자기 전에 화로에다가 숯을 담아놔. 그럼 이게 따뜻하게 보온이 되겠지. 근데 그 숯의 재가 식어간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겠어? 바로 시간의 경과, 즉 밤이 깊어갔다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밤이 깊어가면 빈 밭에, 이게 원래 무슨 말이야? 빈이지. 이게 뭐야? 시적 허용. 시에서는 시인 마음대로 다 해. 다 허용해 줄게. 빈이라는 거는 사전에 없지만 빈이라고 하는 시어를 이렇게 길게 늘여서 쓰는 것도 허용된다는 거야.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자, 보자.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린대. 당연히 무슨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한 무엇? 바로 활유법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도 공감각적 심상인지 아닌지 좀 논란이 있어. 자, 왜냐하면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봐, 밤바람 소리는 무슨 심상? 청각적 심상이고, 말을 달린 게 무슨 심상? 바로 시각적 심상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참고서나 그런 데도 많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것보다는 이 소리가 말을 달린다는 거에서 이게 말을 달린다는 시각에 전이시켰다기보다는 그냥 말 달리는 소리 같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청각적 심상을 의도하고 쓴 것 같아, 내 생각에서는. 근데 이거를 공감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라고 하는 건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 이건 무조건 학교 선생님의 말에 따를 것. 자, 그래 밤에 바람 부는 소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얕은 졸음에 겨운 늙은 아빠가 지프로 만든 베개겠지. 집베개를 돋아서 베개를 베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고향의 풍경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일단 위에와 아래의 풍경이 1년과 2년이 조금 다른 게 있지. 일단은 이 1년의 풍경이 어떤 외부적인 고향 전체의 전경이었다고 하면은 이건 일단 어디니? 바로 집 안, 그러니까 가정의 모습인 거야. 그러면 이걸 카메라로 담는다고 할 때 줌인이 된 거야, 줌아웃이 된 거야? 당연히 여기서 줌인이 된 거라고 알 수가 있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겉의 외부, 벌판의 전체적인 모습에서 집 안으로 화자의 시선이 옮아갔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3년. 흙에서 자란 내 마음. 이게 알 수 있는 게 뭐야? 니들 마음은 흙에서 안 자랐잖아. 니들 도시에 찌든 새끼들이잖아. 근데 나는 사실 흙에서 자랐어. 왜? 나는 그 시골에서 자라났거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응? 니네는 콘크리트에서 자랐지만 이 사람은 자연 속에서. 그 다음에 어떤 순수한, 니네는 순수하지 않은데 그래서 나는 순수한 거거든. 그래서 순수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게 흙에서 자란 내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고. 자, 봐라. 파란 하늘빛, 이것도 벌써 시적 허용이고,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그러면 이 하늘빛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플러스 시였겠니, 마이너스 시였겠니? 우리 모든 시에서 플러스는 하늘은 플러스잖아. 하늘빛이
그리워서. 그러면 자, 여기서 하늘빛은 뭐라고 한다? 여기서 흙에서 자라니라고 하니까 이거는 지금의 내 마음이겠어? 아니면 어릴 적의 내 마음이겠어? 바로 어릴 적의 내 마음이 되는데, 파란 하늘빛이 그립다는 얘기는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어린 시절 나의 어떤 꿈과 또는 희망, 동경, 이상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흔히 자습서에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린 시절의 내 꿈과 동경과 어린 시절의 내가 꾸는 꿈과 동경을 찾고 싶어서, 여기 중요한 되게 감각적인 시어 나오지.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자, 이 함부로 쏜 화살은 왜 쐈다고? 하늘빛이 그리워서 쐈대. 그러면 이 함부로 쏜 화살은 보통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린 시절에 어떤 호기심이나 아니면 패기나 어떤 어린 시절에 어떤 그런 거 있잖아. 함부로 무언가를 하잖아, 어릴 때는. 그래서 그런 어떤 나의 어릴 적 순수했던 시절에 내 호기심과 내 함부로 무언가 하는 모험심, 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시어가 바로 함부로 쏜 화살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 자, 그걸 찾으러 풀숲 이슬의 함초롬. 이게 뭔가 젖어있는 모습이 함초롬하다거든. 함초롬 적시던 곳.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야? 어린 시절의 나를 회상하고 있는 거고, 나의 어떤 내면적인 모습까지 들어오고 있어. 지금 보면 흐름이 어떻게 됐냐면 1년에서는 외부적인 전경이 아니라 원경, 큰 전체적인 돌판 모습을 했다면, 그 다음에 줌인을 해갖고 집 안의 풍경으로 들어왔지, 카메라가. 그러고 더 줌인을 해서 이제 가족 얘기가 아니라 어린 시절에 나의 얘기를 하고 있어. 나는 자연에서 자란 순수한 사람이고, 파른 하늘빛을 꿈꾸던, 그리워하던 어린 시절에 나의 꿈과 동경과 이상이 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을 찾으려 함부로 뭔가 모험하려고 했고 패기를 부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의미는 전혀 아니야. 자, 이것을 찾으려 풀섭 이슬에 함추름 뒤 적시던 곳, 이렇게 돼 있네. 자, 그 다음 전설에 나오는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자, 직유법이지. 그러면 원관념이 뭐니? 바로 검은 귀민머리야. 이게 바로 원관념이야. 누구의 귀민머리? 내 누이, 누나 또는 그 여동생의 귀민머리, 그 귀 밑에 난 머리, 그걸 귀민머리라고, 아니면 따은 머리를 귀민머리라고 하는데, 자, 또는 누이의 귀민머리가 어떻게 날린다? 전설에 나오는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아. 거창하기도 해라. 자, 여기 보면 누이의 어떤 뛰어다니는 모습을 생동감 넘치게 묘사하고 있다 하면 맞는 선택지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누이 얘기였다면, 그 밑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무슨 말이야? 평범하다는 거지, 평범.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 자, 이제 와이프 얘기하는데, 와이프가 왜 사시사철 발을 벗고 있겠니? 뭐 하려고? 아마 일하려고. 특히 무슨 일? 농촌이니까 농사일을 하느라고 바쁘고 고단해서 사철 발벗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자, 그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짚고 이삭 줍던 곳. 아주 따뜻한 이미지를 보고 지금 묘사해주고 있지. 그래서 여기는 다시 무슨 얘기로 갔냐면, 나를 넘어서 아까 아버지 얘기했다면 다시 좀 더 남 얘기로 빠져나가서 누이와 또 와이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 와이프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뭔가 이 집안이 부유하거나 막 그런 거 같니? 뭔가 막 금수저 같니? 그렇진 않은 것 같아. 내가 볼 땐 사철 일을 해야 되고 이삭 주워야 되니까 당연히 농사일을 해야 되고, 그 농사일은 당연히 가난할 수도 있고 고단할 수도 있어. 그러나 이것이 주가 된다기보다는, 이 마이너스적인 모습이 주가 된다기보다는 그 속에서도 어떤 소박하고 정겹고 또 향토적이고 따뜻한 모습이 좀 더 주가 되는 그런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사철 발벗은 아내는 농사일을 묵묵히 하는 나의 와이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슈미도. 자, 마지막입니다. 하늘에는 성근별, 성근은 뜨문뜨문 있다는 것이지. 자, 지금 보면 아까 밤이 깊어갔었지. 아까 시간이 나왔었지. 근데 여기 다시 한번 시간이 나오네. 무엇?
하늘에 별이 성그러졌다는 거니까 뭐 새벽임을 알 수 있지. 니네 이거 공감 못할 수도 있어. 왜냐면 니들 도시 사람들이라. 니들은 항상 별이 성글잖아. 서울은 몇 개 없잖아. 근데 시골은 별이 진짜 많아. 그러니까 성근다고 별이 몇 군데 없다는 거는 이제 새벽이 돼서 별이 많이 졌다는 얘기야. 자, 새벽에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긴대. 와, 이거 무슨 말일까?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딱 봤을 때 뭔가 나쁜 의미는 아닌 것 같지. 뭐 이거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동화적 분위기라고 하는데, 동화적 또는 신비로운 분위기, 신비로운 분위기, 어떤 새벽의 분위기를 신비롭게 얘기해주는 어떤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 서리까마귀 우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서리까마귀는 뭐냐면 서리가 보통 가을에 내리거든. 추워지기 시작할 때. 자, 뭐 가을 까마귀라고 하면 알 수 되겠고, 서리까마귀가 우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초라한 지붕이네. 벌써 여기도 나타나는 거 뭐 뭔가 가난하고 약간 흙수저 냄새가 나지. 근데 항상 이 정중의 고양이, 그게 주가 되는 거야? 아니야. 비록 초라하지만 무엇? 흐릿한 불빛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느낌 어때? 도란도란 좋지. 뭐 가난하지만 단란하고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 마지막 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시는 전체적으로 이미지 위주로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고향의 정경과 가족들과 나의 모습을 이미지를 통해서 정겹고 아름답게 드러내주고 있는 시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유찬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시대적인 의미로 좀 읽어본다면, 아무래도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였을 때보다 보니까, 자,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그거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고, 야, 니네 뭐가 그립다는 거는 지금 내가 고향에 있다는 거니 없다는 거니? 니네 지금 고향에 있는데 고향을 그리워할 수 있어? 없지.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고향에 없다는 것이고, 이것을 시대적으로 많이 읽으면 무엇? 바로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 때문에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시대적 상황,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준다라고 시대적으로 읽기도 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시의 전반적인 특징만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벌써 20분이 넘어갔어? 왜 이렇게 시간 빨리 갔어? 자, 이 시의 전반적 특징은, 니네 내가 프린트 나눠준 거 있지? 그 뒷장에도 나와. 자, 첫째는 뭐냐면 선명한 이미지를 잘 드러내줬다는 거야. 정지용 씨의 특징 중에 하나라 그랬지. 무엇? 감정을 직접적으로 대놓고 표출하기보다는 이미지로 보여주기. 그래서 마음속의 고향들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이 시의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후렴구의 존재야. 후렴구가 뭐라고? 요 친구. 자, 후렴구의 존재의 의미가 뭐였어? 첫째로는 시의 반복을 통해서 안정감과 운율감과 형태적인 어떤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거. 둘째는 뭐야? 내용적으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강조한다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시어가 향토적이라는 거야. 여기 얼룩배기, 해설피, 질화로, 집베개, 실개천, 이런 거 다 고유어들이지, 고유어들. 그래서 우리말을 잘 구사했다는 거, 그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 바로 공감각적 심상을 적절하게 활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야. 공감각적 심상. 오케이? 자, 요 부분이 핵심 키워드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가끔씩 수능에서는 그런 문제 많이 안 내는데, 이 시를 회상과 그런 걸로 좀 볼 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 시제를 보면은, 자, 봐라. 휘돌아 나가고, 그 다음에 우는 곳, 과거 시제니 현재 시제니? 현재 시제지. 그 다음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고이고. 자, 현재 시제야 과거 시제야? 현재지. 근데 여기 봐봐. 휘적시던 곳 던이지. 그 다음에 의삭 줍던 곳, 다 여기는
어떤 회상적인 과거 같은 얘기가 나오고 이게 뭐야? 도란도란 거리는 곳 이렇게 돼갖고 이 시를 현재 시제를 나온 부분과 회상이 드러나는 연으로 구분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내신에는 가끔 출제되기도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게 뭐 그게 의미가 없잖아. 아니 이거라고 해서 그럼 이게 현재고 이건 과거고 그렇게 해석하는 건 다 의미가 없어 보여. 왜냐하면 차마 꾸맨드 리칠리아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전체가 과거의 이미지가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문제를 내는 고약한 학교도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 하남고, 우리 대단한 하남고 선생님들은 그 정도로 고약하게 내진 않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이렇게 향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고 수고했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숙제해와라.